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몇 년 만에 나온 질문이네요. 미국 주식 6억 원을 가지고 배우자 비과세 증여를 활용하는 것하고 연금저축 배우자 간 서로 각자 자산 운용을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될까? 질문입니다. 질문. 김철수는 현재 미국 주식 직접 투자로 향후 10년 동안 6억 원 정도를 마련하면 아내 김영희에게 미국 주식 6억 원치를 비과세 증여하고자 한다. 미국 주식 배우자 증여가 연금저축으로 배우자 서로서로 각자 자산을 운용하는 것에 비해 장점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4년 전에도 한번 요 비슷한 영상을 한번 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리 결론 내리면 연금저축이 압도적으로 더 낫다. 자, 배우자 6억 원 비과세 증여의 구조적 리스크를 한번 볼까요? 주식 증여의 구조적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이혼 시 증여자, 수정자 간의 재산 분할이 안 됩니다. 자, 증여자가 배우자, 예를 들어 김철수, 김영희라고 해볼까요? 자, 김철수가 김영희한테 6억 원을 증여했다. 그런데 나중에 이혼했다. 김철수가 김영희한테 재산 분할해줘, 3억 원 돌려줘, 이런 거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배우자 김영희가 유책 배우자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분할 안 됩니다. 그리고 정여자 김철수가 10년 이내에 정의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 정여재산 6억 원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가지고 상속세가 중과세 될 위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여 후 1년 이내에 김영희가 이 미국 주식을 매도 시 양도세 폭탄이죠. 1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김철수가 취득한 가액으로부터 양도세가 산정됩니다. 그리고 6억 원을 증여했다고 해도 비과세 증여했다고 그래도 국세청에서 무슨 이유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할 경우 일단 세금 내고 국세청과 다투어야 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안 그러면 가산세가 계속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금 내고 다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커뮤니티에서 이런 방법이 서로 공유되고 있나 본데 몇 년 전부터 이런 질문을 몇 번 받았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가 미국 주식 6억 원치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례는 현재까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 왜냐? 앞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잔고는 3천만 원 이하가 80%라고 그랬죠. 그죠? 80%의 한국 개인 투자자가 주식 평가 금액이 3천만 원이 안 된다. 또 그 중에 평균 금액은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억 원 이상 잔고를 가진 사람은 상위 7.7%에 해당하는 고액 자산가라고 그랬죠. 자, 1억 원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푼돈 같아 보이지만 주식 평가 금액 1억 원 잔고를 가진 사람은 아주 부자다. 고액 자산가다. 그리고 10억 원 잔고를 가진 사람은 전체 개인 투자자 중에 0.35% 정도에 해당하는 여러분 주변에서는 눈에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기업의 대주주이거나 그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가족들이다.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 6억 원 증여의 세금 리스크, 이혼 리스크, 증여자 사망 리스크를 한번 검토해 볼까요? 자, 미국 주식을 6억 원 증여했다라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데 만약 증여하더라도 이런 세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자, 증여 후 1년 이내에 매도 시 증여세 폭탄입니다. 그죠? 증여세 폭탄. 양도소득세가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를 매도하게 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명목상 증여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증여자가 처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플러스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갑자기 매도해야 할 사정이 투자 실패일 필요는 없어요. 갑작스런 의료비가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자녀 교육비가 또 발생할 수 있고 자녀가 갑자기 꼭 유학 가고 싶다. 아니면 뭐 음악하고 싶다. 미술하고 싶다. 예술하고 싶다. 기획사 들어가고 싶다. 연예기획사 들어가고 싶다. 돈 좀 대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갑자기 뭐 회사 사정에 따라 주거를 이전해야 될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미국 주식 6억 원을 뭐 개별 주식이나 파생 상품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뭐 이 변동성장에서 심리적 불안으로 매도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게 되면 일단 양도세 폭탄입니다. 그죠? 세금 확정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경우가 정의자 입장에서는 통제 불가능하죠. 이런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가 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애초에 중도 인출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 물론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의료비, 자녀교육비 이런 상황에서도 연금저축의 옵션은 다양하죠. 그죠? 미국 주식 직투는 한 가지밖에 옵션이 없지만 연금저축은 여러 가지 유리한 옵션이 있다. 먼저 비과세 재원을 인출해도 되고 원금과 수익이 분리되는 인출이 자유롭다. 라는 점에서 연금계좌만이 가진 장점이다. 원금과 수익이 분리된다. 그리고 연금 외 인출에 대해서는 연금 외 수익 인출에 대해서는 16.5% 기타 소득세가 분리과세로 종결되죠. 그죠?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연금저축의 이 구조 자체가 세금 사고를 원천 차단해 준다. 그리고 이제 이혼하게 될 경우 정여주식 6억 원은 영원히 배우자의 것입니다. 재산 분할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현실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부부간에 사랑과 신뢰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만 인간의 앞날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언제든지 이혼하고 원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혼 시 정여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정여자 쪽은 되돌려 받을 권리가 없다. 심지어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유책 배우자한테 뭐 수천만 원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안 됩니다. 정의한 재산에 대해서. 망은 행위니까 정여 해제 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법원이 아주 엄격하게 수정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6억 원 미국 주식 정여했다가는 완전히 상대방 배우자의 자산이 된다. 반면 연금저축은 부부 각자가 운용할 경우 서로 자신의 자산인 법적 경계가 분명하죠. 그죠? 최악의 상황에서도 개인연금 재산분할 안 됩니다. 물론 되더라도 아주 일부분입니다. 배우자 한쪽에 특유재산으로서 거의 재산분할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약간은 재산분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여재산처럼 완전히 배우자 일방의 자산으로 평가되진 않는다. 그리고 또 정여하고 나서 이 정여자가 10년 이내에 사망하게 된 경우 상속세가 중과세 될 수 있다. 자, 10년 이내에 정여자가 사망하게 되면 해당 정여재산 6억 원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그래서 6억 원이 합산돼가지고 정여재산이 그 상속재산이 뻥튀기 돼가지고 상속세가 중과세 될 수 있어요. 정여했는데도 또 상속세로 또 두드려 맞는다. 울고 싶은데 죽은 것도 억울한데 울고 싶은데 남은 배우자는 상속세까지 더 중과세로 부담해야 되는 뺨까지 맞는 상황이다. 반면에 연금저축 자산은 사망 시 배우자 간에는 연금계좌가 승계된다 그랬죠. 승계.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 연금소득세가 분리돼 계산되어 가지고 세금 폭탄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여했을 경우 비과세, 세금 안 낸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연금계좌의 구조적 안전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부 각자 연금저축은 이런 리스크 이런 데 대해서 통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미국 주식 한꺼번에 6억 정의하는 것보다 그냥 부부가 각자 지금 서로의 연금 계좌로 연금저축을 각자 운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연금계좌의 또 추가 장점이 있죠. 추가 장점이 뭐냐면 아까 이렇게 본인 플러스 가족 사정에 따라서 일반 계좌에서는 옵션이 한 개밖에 없다 그랬죠. 그리고 그 옵션은 세금 폭탄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중도 인출이 어렵게 설계되어 있지만 이렇게 긴급한 필요, 의료비, 해외 이민, 그리고 재난상황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연금소득세만 부담하고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여 후 전부 매도, 일부 매도 같은 세금 폭탄 리스크가 없다. 요 도표 여러분 봤잖아요. 그죠? 자, 연금저축 요런 경우에 전부 다 연금소득세만 납부하고 일부 인출, 전부 인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직투계좌에서는 이런 경우에 이런 혜택이 없어요. 그죠? 그냥 세금 폭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리적 불안이나 포트폴리오 조정 시 이렇게 미국 직투계좌는 매도하면 바로 양도소득세 폭탄입니다. 그죠? 양도소득세 확정이에요.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일단 과세 이연된다. 그리고 이렇게 부부가
10년 단위로 배우자한테 김철수에서 김영희에게로 또 10년 뒤에 김영희에서 김철수에게 이렇게 정해하면 일단 법 조문은 비과세 정해가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교환에 가까운 거래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 질문 사례에서 이 판례는 아니고 이 질문 사례인데 이런 사례에서 교환으로 보아서 정여세가 부과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는 배우자한테 서로 남편에서 아내로, 아내에서 남편으로 이렇게 주고받게 되면 교환에 가까운 법률 행위로 보아서 정여세가 부과된 그런 사례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요 내용, 정리한 내용이네요. 그죠? 정리한 내용 한번 보시고 반복 정형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 한 4년 전에 요 포스팅을 올렸죠. 그죠? 요 포스팅을 올렸죠. 그래서 이렇게 세무사, 변호사 이런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배우자 비과세 정의를 이용했다고 해서 나중에 이게 분쟁이 돼 가지고 국세청과 다투게 되면 이런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았다라고 해서 면책 안 된다 그랬죠. 결국 이 법률 분쟁의 최종 해석 권한은 법원한테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돼요. 그리고 또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김철수가 다투려면 일단 세금 내고 다투어야 된다 그랬죠.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안 그러면 부과 처분일로부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가. 그래서 김철수가 대개 1심, 2심, 3심까지 3년, 3세판 이렇게 다투게 되면 짧게는 3년, 길게는 뭐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국세청을 상대로 승소해도 국세청은 원금만 돌려준다고 그랬죠. 부가처분 납부일로부터 법정이자 5%안 줍니다. 그리고 소재기 시로부터 지연이자 12% 이런 것도 안 줍니다. 오로지 원금만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그리고 화병은 김철수 몫이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